자, 504번입니다. 4번. 자, 504번은 딱 이렇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절대값이 나오면 절대값에 대한 내용들을 몇 가지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과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절대값이 나오면 정의가 있다 했습니다. 정의. 절대값이 정의. 절대값은 뭐 수직선에서 원점과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이걸 이용한 게 정의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풀이는 다시 뭐 어떤 거 있습니다. 절대값 아니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를 나누어서 푼다. 0점 분리법이라 했죠. 절대값의 0인 점에서 분리를 해서 문제를 풀겠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얘기한 게 어떤 겁니까?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다. 이거죠. 그 중에 선생님 그래프를 그릴 줄만 알면 문제가 쉽게 해석이 될 거라고 했어요. 뭔지 알겠나요? 그러면 이 문제는 절대값이 하나 있으니까 기준이 얼마입니까? 지금 정의로는 풀 수 없겠습니다. 시의식들도 있고 곱해진 것도 있으니까 어지럽습니다. 그럼 단지 얘가 3인 범위로 쪼개가 가지고 문제를 적겠다. 이게 첫 번째 생각이지. 그러지? 그런데 이런 문제가 이제 좀 더 생각을 하면 이렇게 돼. 나는 이 그래프를 그려버리겠다. 물론 잘 안 보이긴 합니다. 아직은 안 보여. 나는 그래프를 그리겠다 이거야. 나는 얘를 어쩐다고? 그래프를 그리겠다. 근데 절대값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주로 꺾이는 그래프가 있죠. 이 기준으로 얘가 3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꺾여버립니다. 우리가 아는 그래프 막 이런 식 꺾이는 것도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내용은 1대1 대응이 돼야 돼. 그죠? 절대값이 너희들이 볼 때 예전에 볼 때 절대값이 여러 개인 것도 있었잖아요. 이 함수 그래프를 그려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꺾이는 것도 있었냐면 이렇게 꺾이는 것도 있었고 뭐 이렇게 꺾이는 것도 있었죠. 그러지? 이게 모든 것이 항상 V자 형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꺾일 수도 있다 이거야. 이렇게 꺾이더라도 이런 식으로 꺾일 수 있다 이거지. 왜? 1대1 대응에 대한 그래프에 대한 설명은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죠. 쭉 증가, 계속 증가, 계속 감소, 쭉 감소. 올라가려면 쭉 올라가야 되고 내려가려면 쭉 내려가야 돼. 됐습니까? 올라가려면 쭉 올라가야지 1대1 함수가 되는 거고 내려가려면 쭉 내려가야지 1대1 함수가 됩니다. 어떤 그래프에서는 한붓 그리기 그림에서 한붓 그리기에서 한붓 그리기가 아니면서 1대1 대응이 될 수가 있나요? 이렇게 또 질문이 되겠지. 그러지? 그런 것들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 끊겼어. 이렇게 끊길 수 있겠지. 이렇게 끊겼어. 아직 안 그린 거야.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얘도 올라갔는데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x가 하나, y가 하나 무조건 연결이 돼야 돼. 그러지? 연결이 되면서 치역과 공역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럼 현재 이 부분이 빠져 있잖아. 이 부분을 어떻게 연결하면 되냐면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x도 다 들어갔죠. x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y도 y 몇 개 나와야 돼? y가 몇 개 나와야 돼? 한 개만 나와야지. 그러니까 어떤 선을 긋더라도 지금 x가 한 번, y랑 한 번만 만난다 이거지. 여기에 딱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어느 부분은 빵꾸가 나야 돼요. 엄밀히 따지면 정확하게 그리면 뭐 이거랑 색칠돼야 되고 얘가 비어 있고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당 하나.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도 있다 이거죠. 이러한 그래프는 우리가 좀 모르는 그래프. 이런 그래프가 나왔다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다 이거죠. 근데 그 전까지는 한붓 그리기로 생각한다면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올라가야 돼. 쭉 올라가야 돼. 내려가다가 내려가야 돼. 쭉. 알겠나요? 그렇게 되니까 1대1 대응이 되려면 우리는 절대값 그래프는 기본적인 생각 중간에 끊긴다 이거지. 아니 꺾인다 이거지. 꺾인다. 꺾이는데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니까 우리는 올라가면서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내려간다. 차수식은 1차식이니까 뭐만 생각하자? 기울기만 갖고 우리는 문제를 풀겠다 이거지. 기울기만 갖고 문제를 풀겠다. 그러면 일단은 얘가 절대값은 양수로 나올 수도 있고 음수로 나올 수도 있죠. 그지? 됐습니까?
얘가 양수로 나올 수도 있고 음수로 나올 수 있는데 양수로 나오면 a 플러스 2가 기울기고 x의 계수가 x가 예적으로 양수로 나오면 플러스니까 기울기 a 플러스 2고 a 플러스 2고 음수로 나오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입니다. 공식 있으면 안 되겠죠. 아직은 해석을 덜 했으니까. 자, 이렇게 되겠죠. 이게 꺾이면서 기울기가 지금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거예요. 왼쪽이든지 오른쪽인지 아직 몰라요. 아직 말 안 했으니까. 됐어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지만 그 기울기가 한쪽은 꺾인 쪽 한쪽은 얘고 한쪽은 얘다 이거지요. 근데 어째 얘가 양수이면 얘도 양수여야 된다고. 얘가 음수이면 얘도 음수여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올라가야 돼. 꺾이더라도. 내려가다가 내려가야 돼요. 기본적 식이 하나니까 얘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한붓 그리기를 그릴 수 있는 그래프다 이런 말이고 그러면 우리는 양수, 음수니까 두 개를 어떻게 했다? 곱하면 양수가 돼야겠다 이거네요. a 플러스 2 식은 a 마이너스 2로 바꾸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겠죠. 2차 부동식 문제네요. 자, 우리 고등하 과정에서는 고1 때 1학기 때 했던 방정식, 부동식 이런 내용들이 다 연산 내용에 첨가가 되니까 그런 내용이 약하면 앞으로 진행하는 게 쉽지 않다 이거지. 고등상은 모든 기본이 되는 겁니다. 마무리할 때 기본이 돼요. 식은 적을 수 있지만 풀이는 다 그쪽 내용이니까 고등상을 계속 복습을 해야 됩니다. 너희들도 계속 복습을 해야 돼요. 알겠어요? 이게 선행도 나가면서 두 가지 복습하고 병행을 해야 돼. 그래야지 선행이 문제가 없는 거고. 만약 선행만 계속 나가면 다음에 돌아오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복습 꼭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복습해야 돼. 규리야. 어떻게든 고등상 복습하고 있어. 계속 해야 돼요. 선행은 좀 천천히 나가는 대신에 복습은 빨리빨리 해가지고 이 선행이 끝나기 전까지 로테이션 하나 두 권 정도 돌리는 게 좋습니다. 알겠나요? 좀 쉬운 문제집, 좀 더 어려운 문제 두 권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았어요? 자, a 플러스 a 마이너스니까 어차피 a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의문이 되는 거, 0은 어떻게 되나요? 물어봤지, 0. 이게 이퀄 0이라는 말은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라는 소리죠. 기울기야 0이라는 말은 그래프가 이렇게 하다는 소리죠. 이렇게. 기울기 0인 거 얘가? 그럼 이거는 1대1 대응이 안 됩니다. x가 여러 개고 y가 하나니까 x가 여러 개고 y가 하나라고 이렇게 1대1 대응 아닙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거지. 이거는 뭐냐면 선생님이 그래프적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풀이는 어떻게 돼 있을 거냐? 당연히 얘를 a가 지금 3보다 작을 때와 a가 3보다 클 때로 나눠서 문제를 풀었을 거고 등호 작업은 뭐 상관없을 거고 a가 3보다 a가 아니라 x가 죄송합니다. x가 3보다 작으면 얘가 음수로 나와서 fx식이 음수로 나와서 마이너스 a 플러스 2x 마이너스 3a 플러스 3a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3보다 크면 양수로 나와서 a 플러스 2x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뭐 똑같습니다. 직선이니까 두 개가 1대1 함수가 되려면 기울기가 제 부호가 같아야 된다라고 마무리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원래는.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풀을 수 있어도 근거가 뭐라고? 나는 이 그래프를 알고 있다 이겁니다. 나는 이 그래프를 알고 있다. 절대값이 그래프는 꺾이더라 이거죠. 꺾여. 이 3월 기준으로 꺾여. 근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증가하다가 증가해야 돼요. 기울기가 양수 또는 꺾이더라도 음수가 되면 되겠다 이거지. 어떻게 푼지 알겠나요? 다음 4번 했고요. 8번 x가 a, b, c를 정역을 한다 했어요. 정역이 a, b, c이라는 말은 함수에다 집어넣을 때 다른 거 집어넣지 말고 a, b, c만 넣으란 소리야. 다른 거 집어넣으면 안 돼요. a, b, c만 집어넣어야 돼요. a, b, c만 집어넣는데 fx는
1보다 작을 때는 1이 되는 거고 2보다 작을 때는 1이 되는 거고 2부터 6까지는 얘가 되고 6보다 크면 얘가 됩니다. 근데 이게 항등함수래요. 뭐야 항등함수. 항등함수 아닌데요. 왜 선생님이 항등함수 뭐라 했어? 항등함수 하나밖에 없다 했지. 항등함수 하나야. 그렇지? 뭐 y는 x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선생님 거기 정의역을 얘기하지 않았네? 그렇지? 정의역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실수 전체입니다. 정의역을 말해주지 않았다는 것은 실수 전체예요. 물론 얘기를 해줘야 돼.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 이렇게 말합니다. 알겠나요? 근데 얘는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게 아니라 A, B, C에서만 정의된 거야. 그 항등함수는 뭐라고? 항등함수는 뭐라고? 항상 자기가 나가서 자기가 나온 거야. 자판기 고장 난 거야. 500 넣었더니 500 그대로 나온 거야. 알았어? 그러면 A하고 B하고 C가 가서 A가 가서 누가 나오는 거야? A가 나오는 거야. B가 가서 B가 나오는 거야. C가 가서 C가 나오는 거야. 요게 항등함수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그런데 지금 범위가 나누어졌지. 첫 번째는 2보다 작은 애를 넣었더니 뭐가 나왔다? 결론이 1이 나왔다. 1이 나왔다 이 말이죠. A, B, C인지는 몰라요. 현재 결론이 1이 나왔지. 결론 1이 나오려면 누굴 넣어야 돼? 당연히 1을 넣어야겠지. 1을 넣어야 1이 나오겠지. 근데 2보다 작은 애 중에는 1이 있어요 없어요? 있네요. 있죠. 2보다 작은 애가 있으니까 1. 얘는 2부터 6까지 집어넣어야지. 얘가 들어가서 누가 나온 거야? 얘가 지금 누가 된 거야? 얘가 지금 얘가 나온 거죠 지금. 3x-8로 나온 거죠. 누가 들어가서? x가 들어가서. x가 들어갔더니 3x-8이 나온 거야. 근데 x랑 3x8하고 어찌면 돼? 같으면 되겠죠. x는 얼마다? 4가 된다. 범위 안에 있다 없다? 있네요. 범위 안에 있으니까 x가 4가 되면 4가 들어가서 4가 나온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누가? x가 들어가서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4가 나오게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식은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4는 0.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7. 그래서 x는 2 또는 x는 7인데 범위가 어떻게 돼? 6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7이 되겠네요. 세 개를 찾았네요. 그래서 항등함수. 항등함수. 아니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이렇게 되겠지. 다른 방법 없나요? 이 방법이 제일 일단 우선시 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항등함수 뭐라 했어요? y는 x라겠죠. y는 x. 우리가 아직은 지금 이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바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야 돼. 그래프가 어렵지 않으면. 2보다 작을 때는 2보다 작을 때 2보다 작을 때 2부터 6까지 6보다 클 때 세 종류거든요. 그럼 얘가 x축이고 y축이고요. 2보다 작을 때 2부터 6까지 6보다 클 때 2보다 작을 때는 1 2보다 작을 때는 1 2부터 6까지는 지금 3x-8 2부터 3x-8은 2를 넣으면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2에서 그래프가 요 정도의 느낌으로 가겠네요. 3 넣으면 요 정도의 느낌으로 가겠네요. 이 정도? 이렇게 간다 이거죠. 그 다음에 x가 6보다 클 때는 지금 그래프 축이 4고요. 그래프 축이 얘가 2고 얘가 6이니까 4는 여기 있고요. 네, 그래프가 뭐 이런 식이 되는 거네요. 여기다 6을 넣으면 6, 6은 36, 48, 14. 그러면 2를 지나네요. 2. 48이니까 2죠? 2. 6,2를 지나는 이러한 그래프다 이거죠. 이러한 그래프예요. 이런 그래프예요. 알겠나요? 자, 2보다 작을 때는 1이고 2부터 6까지는 지금 3x-8이고 지금 6보다 클 때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4라고요. 이 그래프가 누구랑? y는 x랑 만나야 된다고요. 이러한 내용이 되겠네요.
실제로 y는 x는 모든 실수에서 항등함수인데 현재는 얘네들은 지금 여기에서만 오라. 여기 문제는 뭐다? 이 점을 찾아달라 이 소리겠죠. 걔네들만 항등함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얘랑 y는 x랑 얘랑 x랑 지금 선생님이 풀었던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연립을 해서 교점을 찾았죠. 조심할 점은 범위에 맞아야 돼요. 답이 이건 2개 나왔잖아요. 2는 범위가 아니란 소리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이 점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점 범위 안에 없으니까 범위 안에 있는 해만 찾았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해석이 되겠네요. 다음 10번 두 함수 x랑 y랑 있어요. x는 3마리, y는 2마리. x에서 y로 함수. 지금은 너희들이 언어 문장이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차분하게 읽다 보면 이제 똑같은 말은 좀 더 빨리 읽겠죠. x에서 y로 함수. 그냥 얘가 지금 함수가 여기서 이렇게 갔다 이 말이에요. x에서 y로 함수. 근데 공역과 치역이 같대. 자, 공역은 뭐고? A, B이고 치역은 뭐냐면 화살표를 받은 애입니다.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함수에 대한 내용은 아직 이름은 없지만 F를 하면 1, 2, 3에서 A, B로 갑니다. 근데 어쩐다? 공역하고 치역이 같다는 것은 공역은 A, B, 치역도 A, B가 된다는 것은 A, B가 화살표를 둘 다 받아야 돼요. 둘 다 받아야 돼. 하나 A씨 들으면 화살표 받고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됩니까? 둘 다 받아야 돼. 근데 이렇게 되면 둘 다 안 받네? 이러지 말아라 이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전체에서 이런 부분을 빼겠다. 이 사건을 풀 수가 있네요. 물론 직접 풀 수 있습니다. 3개를 어떻게 나눠야 돼? 그럼 2개 1개로 쪼개야겠죠. 3개를 2개 1개로 쪼개서 A한테 주고 B한테 주고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이 사건을 한번 풀어볼게요. 전체 함수는 1이 2군데 갈 수 있죠. 2도 2군데, 3도 2군데. 한꺼번에 2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다.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전체 함수의 개수는 몇 개? 2의 세제곱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2개 하나 쪼개져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A한테 다 가면 안 된다. B한테 다 가면 안 된다. 빼기 2를 해야겠네요. 이렇게 나오겠네요. 요 풀이가 보통 일반적인 풀이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 직접 한번 풀어볼게요. 직접 한번 풀어볼게요. 직접 푼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요러한 상황을 만들어 보겠다 이 말이죠. 상황은 일단 3마리가 2마리로 갔으니까 어느 2마리는 한 군데로 가고 한 군데로 갔겠죠. 그러면 어째? 둘 하나로 쪼개야겠지? 2개 1개로 쪼개야 되겠죠. 2개 1개로 쪼개는 방법이 몇 가지? 혼자 둘, 세 가지네요. 하나 2개로 2개 하나를 쪼개는 방법이 3가지라고. 3가지인데 그 3가지의 각각을 봤더니 이렇게 쪼갰을 때 2마리가 어디로 갈 수 있어? A로 갈 수도 있고 B로 갈 수도 있겠지. 2가지겠네요. 만약에 1, 2가 만약에 B로 갔어. 그럼 3은 무조건 A로 가야겠죠. 그래서 2 곱하기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6가지가 나와야겠죠. 얘는 3은 2개 1개로 쪼개는 방법이고 얘는 함수로 1대1 대응이 되게 만드는 거죠. A도 가고 B도 가는 거죠. 다음 12번 집합 x가 1, 2, 3, 4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가 x에서 x로 가는 함수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 함수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 함수 f는 1대1 대응이래요. 1대1 대응은 한 마리가 한 마리로 가는 거, 한 마리가 한 마리. 1번이 간 놈을 2번이 못 간다 이 말이 되겠죠. 이게 지금 1, 2, 3, 4가 1, 2, 3, 4로 가는데
어째 1이 간 놈은 2가 못 갈 거고 2가 간 놈은 3이 못 갈 거고 3이 간 놈은 4가 못 가고 이런 하나의 케이스를 적은 겁니다. 선생님이 이 개수는 몇 개냐면 1이 갈 수 있다 4가지 2는 하나 빼고 3가지 3은 하나 빼고 2가지 4는 한 가지에서 함수의 개수는 4팩까지가 전체가 되겠습니다. 전체가 4팩을 안 배웠네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줄여서 우리는 4 팩토리얼이라고 부릅니다. 팩토리얼 이렇게 부르고 4 팩토리얼이라고 부르고 선생님은 그냥 4팩 줄여서 말한 겁니다. 됐어요? 몰라도 관계는 아직은 없어요. 요거 표현 간단하게 하는 거. 이런 것이 지금 가 조건만 봤을 때는 이거 이렇게 답이 되는데 문제는 나 조건이 있네요. 문제 나 조건은 x 더하기 fx. x는 정의역의 원소고 fx는 함수값이죠. 두 개 합이 홀수가 돼야 돼 무조건. 그럼 1은 어디로 가야 돼? 홀수가 되려니까 짝수로 가야겠네요. 2는 어디로 가야 돼? 2는 어디로 가야 돼? 홀수로 가야지. f2가 2에 대한 함수값이잖아요. f2란 뜻이 2가 어디로 갔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1은 짝수로 가니까 2가지. 2는 홀수로 가니까 2가지. 3은 짝수로 가야 되는데 아까 1이 간 짝수가 있겠지. 피해서 가야 될 거 아니야. 1대1 함수니까. 남은 자리는 한 자리밖에 없고 남는 자리는 한 자리밖에 없습니다. 끝났네요.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됐어? 1이 지금 홀수가 되면 1은 2가지, 2도 2가지, 3은 1가지, 1가지. 이거 알겠죠? 1은 짝수한테 가야 되니까 홀수라 했으니까 짝수한테 가니까 이거 둘 중에 하나 가져갈 거예요. 1이 이렇게 갔어요. 2는 어디로 가야 돼 이제? 2는 홀수로 가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로 갔을 거예요. 홀수. 3은 짝수로 가야 돼요. 남은 짝수가 하나밖에 없어요. 4는 홀수가 아니라 남은 홀수 하나밖에 없어. 알겠어요? 그래서 앞에 애들만 결정권이 있고 뒤에 애들은 결정권이 없다 이거죠. 다음 3번 집합 x가 지금 x-3, 0, 3인데 x에서 또 x로 함수야. 3, 0, 3이 -3, 0, 3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얘가 돼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식을 한번 이렇게 바꿔볼게요. fx는 f-x fx는 f-x 이 식은 이런 식으로 더 많이 나옵니다. 이 식은 fx는 f-x 이렇게 많이 나와요. 여기다 수를 집어넣을 거잖아. 세 개를 집어넣을 거야. 이 -3을 집어넣으면 이런 거네. f-3하고 f3하고 같대요. f-3하고 f3이 같다는 말은 3이 간 놈하고 3이 간대하고 -3이 간대가 똑같은 곳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곳으로 가면 뭐 뭉쳐서 갔다 이거네. 똑같은 거 가야 되고 똑같은 거 몇 가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0을 집어넣으면 f0은 f0 이거는 뭐야? 당연한 말이잖아요. f0은 f0 그럼 0은 아무 데나 가겠네요. 그러죠? 그래서 몇 가지다? 3 곱하기 3 이렇게 되겠다 이거죠. f-3와 f3이 같다는 것은 얘하고 얘가 똑같은 곳으로 갔어요. 똑같은 곳으로 세 가지. f0은 상관없이 또 세 가지. 그죠? 얘가 하나 가면 얘는 정해졌다 이 말이에요. 얘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자, 책을 펴봅시다. 그 다음은 구성상 오케이. 저번 시간에 함수의 개수까지 하고 지금 예제 문제는 지금 안 풀어줬고요. 구조상 절대값 그래프가 먼저 있습니다. 제일 뒤쪽에 있는 것이 절대값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합성함수가 있네요. 알겠어요?
그다음에 일단 합성함수부터 할게요. 합성함수하고 절대값 그래프는 따로 한번 해볼게요. 자, 푼 겁니다. x가 0보다 크면 직선이 확실하 나왔네. 증가함수네요. 기울기 양수니까 증가하고 있겠죠. x가 음수이면 얘는 그래프인데 얘가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x에다가 0을 넣고 0을 넣습니다. 자, 0보다 작습니다. 원래 0 넣으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원래는 안 돼. 하지만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혹시라도 0보다 작으면 0보다 작은 수를 넣을 수가 없어. 0보다 작은 수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0을 넣어보는 겁니다. 알았어요? 이건 좀 극한적으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야. 그러지? 그래서 이런 거 내가 여기 벽에 붙어 있어. 지금 거의 붙어 있어. 딱 봤을 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가까이 갔지만 그게 극한적인 개념이야. 그래서 마치 붙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0보다 작은 부분이지만 0을 넣어보는 거야. 0을 넣었더니 뭐가 된다? 2가 된다. 마치 2가 되고 있는 거라고. 얘도 0을 넣으면 이건 넣을 수 있으니까 2가 되네요. 두 개가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알겠나요? 연결이 돼 있고 그러면 1대1 대응이 된다는 것은 한붓 그리기네요. 한붓 그리기. 아까 말했죠. 증가하다가 그래프가 달라지더라도 증가. 양수니까 얘가 양수가 된다. 끝났네요. 3-a가 양수가 되면 된다. 다음. 실수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x에 대하여 함수가 x에서 x로의 항등함수여야 돼. 아까 얘기했죠. x에서 x로 항등함수가 되려면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선생님 아까도 뭐 했어? 이 자체가 얘가 뭐가 된다? 얘가 x가 되면 된다 이거죠. x가 들어가서 이 식이 나왔으니까 똑같은 값이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인데 x에다가 1을 넣었더니 0이 나오네요. 그래서 조립제법으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0 되고 얘가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3 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네요. 다시 말해서 x가 될 수 있는 것은 1 또는 3 또는 x가 마이너스 2만 가지고 이 식을 만들면 항등함수가 된다 이 말이죠. 얘네들만 가지고. 그래서 원하는 것은 뭡니까? 집합 x를 모두 구하여라. 집합 x를 모두 얘는 구하여라겠네요. 개수가 아니고. 자, 집합의 개수부터 구해볼게요. 그럼 얘네들을 갖고 있는 집합이에요. 또는 이라는 것은 다 가질 수도 있고 한 마리만 가질 수 있고. 그래서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개수는 부분집합과 관련돼서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3이 들어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가 들어갈 수도 있고 2의 세제곱계가 되겠죠. 단 공집합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공집합은 안 되니까 빼기 1에서 7개가 되겠다. 자,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일이 쓰면 돼요. 하나짜리, 둘짜리, 셋짜리. 그렇게 이렇게 적어서 아하 지금 부분집합 적고 있구나 생각이 되겠죠. 공집합 빼고 7개를 적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보통 개수가 나오는 데 식을 적으라 했네요. 다음. 자, 이제 이러한 식이 나왔어요. 선생님 저번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함수 방정식이라 불렀고 이러한 함수 방정식에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다? 선생님 순서대로 뭐 뭐라 했습니까? 0 집어넣어 말지 00 00 그 다음에 01 그 다음에가 11이야. 순서 바꿔서 10도 있고요. 알겠어요? 이거 집어넣다 보면 무언가 규칙이 보일 것이다 이거지. 그리고 F2는 몇 번만 가면 F2를 알아낼 수 있겠다. 11 나왔으니까. 그래서 얘는 나는 00을 집어넣겠다. 00 X0 Y0을 집어넣으면 F0은 F0 마이너스 2. 그래서 F0은 하나 사라지고 2가 되겠네요. 0 나왔으니까 지금 F1
1하고 0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1하고 0이면 F0, F1, F0, 마이너스 2. 0 사라지고 F1도 2가 나왔네요. 이제 F1이 1이 나왔으니까 Fx 대신에 1을 넣고 y 대신에 1을 넣으면 F2는 F2가 아니고 1을 넣으면 안 되겠네요. 뭘 집어넣어야 돼? 쉽지 않네요. 1이 2가 나왔고 2는 4가 나왔으니까 됐어요? 여기다가 2를 넣고 여기다 2분의 1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x에다가 2를 넣고 y에다가 2분의 1을 넣으면 f1은 f2 더하기 f2분의 1 빼기 2. f1은 2이고요. f2는 4고요. f2분의 1은 질문이고요. 마이너스 2. 결론적으로 f2분의 1은 0 이렇게 나오겠네요. 함수 방정식 수를 집어넣어서 만들어 봐라 이거죠. 다음은 합성함수입니다. 합성 말 뜻에서도 느낌 있죠. 합쳤다 이런 뜻이죠. 합성 합쳤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한번 적어봅시다. 자, 합성함수라는 것은 함수를 합쳤다 이런 생각이에요. 일단 그래서 두 개의 함수가 필요합니다. f가 지금 x에서 y로 가는 함수야. f라는 함수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입니다. 됐어요? g라는 함수는 y에서 g로 가는 함수예요. 그러면 x, y, x에서 y로 넘어가는 함수가 있겠죠. f. 그리고 y에서 g로 넘어가는 함수. 이렇게 넘어가는 함수가 지금 g라는 함수가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함수도 만들 수는 있겠네요. x에서 g로 가는 함수. 자, x에서 g로 가는 함수가 우리는 얘가 합성함수입니다. 여기가 합성함수야. 여기서 주의사항 딱 한 가지. 얘를 G서클 F라고 작성합니다. G서클 F예요. 아니요. F가 먼저인데 왜 G를 먼저 쓰나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함수를 쓸 때 지금 얘는 함수 이름이지만 식을 쓸 때 우리가 fx를 적죠. fx 적어요. 마찬가지로 합성 함수도 지금 g 서클 fx 이렇게 적을 거야. g 서클 fx로 적을 거야. 그러면 이 x가 f에 좀 가깝죠. x를 f에 먼저 넣고 그 다음에 g에다 들어갈 거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뒤에 있는 값이 가까운 놈이 먼저다 생각하면 된 거야. 되시겠어요? 그래서 g 서클 f는 f부터 있고 그 다음에 g. 알겠습니까? 그래서 합성함수는 지금 여기에서 1이 바로 가는 함수를 합성함수로 합니다. 원래 f라는 함수는 이렇게 가는 거고 g라는 함수가 이렇게 되는데 g 서클 f는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가는 함수야. 알겠어요? 근데 이제 바로 가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풀어서 쓸 거다 이거죠. 실제로는 얘가 보이지를 않아요. 합성함수에는.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함수의 특징은 함수가 f로 들어갔다가 그 나온 결과가 있으면 그 나오는 결과를 g로 들어가야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가 x가 들어갔습니다. x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x가 이렇게 들어가면 얘가 뭐가 나올까요? fx가 나오겠죠. fx가 나오겠죠. 그 나온 fx를 여기다 집어넣겠죠.
집어넣게 되면 얘가 G로 들어가서 얘는 G, fx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거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딱 요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합성함수에 대한 표현은 이렇게 표현할 거고, 아니 무조건 이렇게 됩니까? 여기 있는 x의 정의역이 함수를 거쳐서 나온 치역은 있겠지. 치역이 있겠지. 치역이 이 y라는 공역, 얘는 공역이자 얘는 정역이잖아. 그러지? 자, x가 들어가서 나온 이 치역이 여기에 정역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애가 이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f의 치역을 뭐라 적었어요? f의 치역을 우리는 어떻게 적었습니까? f 라지 x로 적었죠. 됐죠? 그 다음에 g의 정의역이 있겠죠. g의 정의역이 현재 y죠. 얘네들이 이렇게 포함만 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얘가 합성함수에 합성함수가 정의될 조건이 되겠어요. 합성함수가 정의가 되려면 이것이 형성돼야 돼. f의 치역이 g의 정역 y로 들어가야 돼. 포함이 돼야 됩니다. 합성함수가 정의될 조건, 합성함수가 존재할 조건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약간 의구심이 되는 것이 있겠죠. 의구심이 되는 것은 이런 거죠. 여기 있는 x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다 이렇게 한 마디씩 들어갔을 거 아니야, 이렇게? 다 들어갔죠? 그래서 얘네들이 뭐 몇 가지가 나왔겠죠, 이렇게? 그러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근데 얘네들이 주목 안 당한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지? 근데 G라는 함수만 보면 얘네들도 화살표가 이렇게 갔을 거야. 근데 합성함수에는 끼지 못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왜? 합성함수는 여기서 이 길 바로 갈 거야. 얘네들 안 볼 거야. 어딘가 거쳐서 간 것 같으니까 여기가 어디로 들어간지는 모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고, 들어가서 여기 화살표가 나가가지고 화살표가 어느 이쪽에 있는 애로 들어갔겠죠. 이거랑 이것만 보이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나머지 애들이 갔는지 안 갔는지는 합성함수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알겠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정역이, 여기에 있는 치역이 여기 정역 안으로 들어가면, 포함만 되면 합성함수가 존재할 조건이 되겠더라 이거죠. 알겠습니까? 합성함수가 정의될 조건은 이렇습니다. 자, 이제 1번 그대로 나온 것 같아요. f가 x에서 y로 갔습니다. f가 x에서 y로 갔어요. g는 a에서 b로 갔죠. f하고 g의 합성함수인 g서클 f. g서클 f는 누가 먼저 한다고요? f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g로 들어갈 거야.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뭐였습니까? 조금 전에 했죠? g서클 f는 얘가 존재하려면 누구의? f의 치역이 g의 정역 안으로 포함하면 된다. fx가 f의 치역입니다. 얘가 a에 포함이 되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합성함수가 정의될 조건입니다. 문제가 한 문제씩 있어요. 딱 기억하면 돼요. 어떤 요거 벤 다이어그램 기억하면 되겠죠. 요거 벤 다이어그램 화살표 다이어그램 기억하면 되지. 여기 있는 애들이 다 이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이거죠. 자, 합성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게요. 합성함수 성질. 자, 합성함수 성질은 일단 첫 번째 G서클 F라는 표현이 있었죠. G서클 F하고 F서클 G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얘는 일단 F를 먼저 갖다가 이렇게 된 거지. 그러지? 뭔 말인지 알겠어? 우리가 전을 밀가루 묻혀서 지졌어. 얘는 지진 다음에 밀가루 묻혔어. 느낌이 어쩌겠어? 다르겠지. 일반적으로는 얘는 같지 않게 되겠죠. 얘가 이렇게 같지 않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죠. 그럼 가끔 특수한 경우는 있을 수 있겠네. 얘를 바꿔서 했는데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 뭔 말인지 알겠지? 두 번째, 이게 교환은 안 된다 이 말이겠네. 교환은 안 된다. F 서클 G 서클 H F 서클 G 서클 H 뭔 말인지는 알겠죠? 결합 법칙입니다. 얘를 두 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H 합성을 시킨 거야. 지금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한 거야. H가 먼저 들어가고 합성시킨 놈은 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얘는 H에 들어갔고 G에 들어간 놈을 해서 F로 들어간 겁니다. 알겠나요? 얘는 H 들어갔다가 합성시킨 놈을 들어간 겁니다. 됐어요? 얘는 합성시킨 놈을 해가지고 F로 들어간 거야. 얘는 같습니다. 뭐 그럴 것 같나요? 안 그럴 것 같나요?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좌변은 자 기억은 H 이렇게 갔죠. 이렇게 갔죠. 그 다음에 F 서클 G는 여기서 이렇게 간 거죠. 기억은 이렇게 갔다는 소리야. 기억은 이렇게 가가지고 간 다음에 이렇게 갔다는 소리야. 맞나요? 니은은 어떻게 갔다는 소리야? H 서클 G는 요거죠, 요거. G 서클 H는 이겁니다. G 서클 H는 H 먼저 들어가고 G 들어간 거야. 이거 한 거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F 들어간 거야. 얘가 지금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 거야. 됐습니까? 그럼 요놈만 보면 이 점에서만 보면 결론적으로 이해가 나온 거죠. 이 점에서 보면 일이 나오겠죠. 알겠죠? 똑같은 말이 되겠다. 세 번째, F 서클 I가 뭐였죠? I 항등함수였습니다. I 항등함수에서 뭐야? X라는 애가 I로 들어갔어. X가 I 들어가면 X가 되겠지. X가 I 들어가면 X가 되겠지. 그러면 뭐야? 얘는 그대로 FX가 되겠네. 자, 얘는 F로 먼저 들어갔어. X가 F로 먼저 들어가고 항등함수. FX가 들어가면 누가 나와야 돼? 항등함수는 FX가 나와야 돼요. FX가 들어가서 FX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얘는 그대로 F가 되겠다.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제. 자, X가 F로 들어갔죠? X가 F 들어가면 FX가 되겠죠. 이 식을 우리는 GFX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X를 F로 들어가서 G, X가 FX가 되고 그 FX를 다시 G에 넣을 거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X가 F로 들어간 후에 FX가 이제 G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알겠어요? 자, 얘를 두 가지 방법으로 써보겠습니다. 두 가지. 어떻게 쓸 거냐면 첫 번째는 이 FX를 먼저 쓸 거야. 그러면 G
fx가 2x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어떻게 쓸 거냐면 fx를 먼저 g에다 집어넣을 거야. fx를 g에다 집어넣으면 gx가 이거니까 gx 자리에 누굴 주면 fx를 넣을 거니까 얘가 fx의 제곱 마이너스 2.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gfx를 x에다 fx를 먼저 쓰면 g2x 플러스 1을 쓰는 거고 g를 먼저 해결하면 fx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그럼 이렇게 써주는 이유는 문제에 따라서 첫 번째 표현이냐 두 번째 표현의 방법을 두 가지 다 알고 있어야 된다. 됐어요? 근데 우리가 첫 번째 표현들을 더 많이 쓰려고 하는데 두 번째 표현이 더 간단한 경우도 많다 이런 말이 되겠어. 그러면 이제는 여기다가 얘가 지금 2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여기다가 fx 자리에 2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똑같은 말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순서 바뀌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겠죠? 다음 두 함수 f가 있고 g가 있습니다. f하고 g가 있는데 f 서클 h가 g를 만족하는 1차 함수 h를 구하시오. f 서클 h하고 g하고 똑같은 h를 구하시오 이런 말이죠. f 서클 h라는 것은 f hx는 gx가 된다겠죠. 근데 현재 문제는 hx가 나왔어 안 나왔어? 아직은 안 나왔어. 아닌데요. 얘가 1차 함수라고 했으니까요. hx를 나는 ax 플러스 b라고 놓고 풀겠습니다. 풀어도 되겠습니다. 됐어요? 풀어도 돼. 그런데 hx가 안 나왔으니까 선생님 좀 전에 풀이 방법이 설명을 두 가지로 했죠. 얘를 어떻게 쓸 수 있겠어? 조합변을 hx를 f에 집어넣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4hx 마이너스 3은 10x 플러스 5가 돼서 우리가 원하는 hx는 넘기고 4로 나누면 되겠네요. 넘기고 8, 4로 나누면 2분의 5x 플러스 2. 그냥 나와버리네. 그래서 식의 표현을 이렇게 두 가지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런 것은 h에다 hf가 g가 돼요. 근데 h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h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h를 어떻게 구해? h를 뭐라 놓고 hx를 ax 플러스 b라 놓고 f를 집어넣는다 이거죠. afx 플러스 b가 gx가 된다 이 말이죠. gx 10x 플러스 5가 된다. 5가 되고 fx는 나왔죠. 4x 마이너스 3 a 4x 마이너스 3 플러스 b랑 10x 플러스 5랑 같으니 4a가 10이 되고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5가 되면 되겠다. a는 2분의 5이고 b는 2분의 15, 2분의 25. 결론적으로 hx는 2분의 5x 플러스 2분의 25. 그렇게 어려운 생각은 아니죠. 쓰는 표현만 여기에 있는 표현만 할 수 있다면 풀 수 있다 이거죠. 나머지는 넘어갈 수 있겠네요. 다음 자 봅시다. 앞으로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올 거야. 합성함수를 우리가 지금 두 개만 가는 게 아니라 계속 갈 수도 있겠지. 그러면 합성을 두 개만 시키는 게 아니라 세 개도 시키고 네 개 시키도 많이 시킬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 그거를 일일이 다 서클로 계속 연결시킬 수는 없을 거 아니니. 그럴 거 아니야. F 서클, F 서클, F 서클, F 서클, F 서클. 와, 이걸 언제까지 쓸 거야? 1000번 쓸 거야? 그건 아니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약속을 보통 해놓습니다. 그 약속을 두 가지 보통 많이 하는데 여기다 쓰든지 fn 플러스 1 지수처럼 쓰든지 위첨자 쓰든지 아래 첨자로 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약속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f1번 x는 그냥 fx라고 하자. 그리고 얘는 뭐냐면 fn 플러스 1x는
fnx를 한 번 f에 또 넣어라 이 말이겠죠. 이게 n 플러스 1번 합성시켰다 이 말입니다. 개수를. 뭔지 알겠나요?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 요거는 어떻게 되냐. 2를 2020번 가라. 3을 2021번 가라 이거죠. 이런 말들은 언제 2020번 가겠니? 안 가겠지요. 안 가겠지. 그럼 뭐가 있다? 규칙성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됐습니까? 규칙성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써볼게요. 2가 들어갔습니다. 함수로. 그럼 얼마 나왔어요? 3이 나왔죠. 3을 또 F에 집어넣습니다. 여기는 F야, F. 3을 넣었어요. 1이 나왔어요. 1을 넣었어요. 1을 넣었어요. 2가 나왔네요. 5. 2가 한 번, 두 번, 세 번 들어가면 2가 나오네요. 2가 한 번, 두 번, 세 번 들어가면 2가 나오는 거니까 항등함수가 된 거죠. 세 번 가면 항등함수가 되니까 2020번 굳이 할 필요 없겠네. 맨날 세 번씩 반복하니까 2020을 3으로 나누면 몇 번과 똑같아? 한 번 간 거와 똑같죠. 어떻게 알았어? 3의 배수 판정법이죠. 얘랑 더하면 4죠. 4로 3 나누면 나머지 1이죠. 얘는 3으로 나누면 나머지 1입니다. 알겠죠? 2020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 1입니다. 한 번 간 거와 똑같다 해서 얘는 3이고요. 얘는 3이 몇 번 갔다? 2, 1, 2, 3이 두 번 갔다. 3이 두 번 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얘는 2가 돼서 결론적으로 5가 된다. 어떤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이해됐어요? 오늘은 그래서 합성함수 기본적인 뜻만 한 겁니다.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냐면 이제는 합성함수를 그래프를 그릴 거야. 이 내용이 꽤 어렵습니다. 아무 내용이 없다는 이 말은 여기다 다 쓸 거란 소리잖아요. 알았어요? 합성함수 그래프를 다음 시간에 일단 그려보려고 할 텐데 이건 좀 어렵습니다. 식도 어렵고요. 알았어요?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래서 과제는 합성함수 함수값 구하기 경우 조건 구하기 합성함수 그래프가 주어질 때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 전까지만 풀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가 숙제가 되겠습니다. 자, 주의사항 한 가지, 주의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합성함수라는 것은 이런 거야. 우리가 보통은 x가 들어가서 y가 나오잖아. x가 들어가서 y가 나오지요. x가 들어가서 y가 나오잖아. y가 들어가서 g가 나오겠죠. 일단은 이렇게 쓰겠습니다. 일단 이 말은 함수가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 x가 들어가서 y가 나오고 y가 들어와서 g가 나오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집어넣을 때는 항상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여기가 x축이라 했지. 여기 이렇게 보는 게 정의역이야. 다시 말해서 이런 하나만 예시를 들으면 요점 여기가 5,3이야. 이 말은 뭔 말이야? 5가 들어가서 3이 나왔다 이 말이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x가 들어가서 x좌표가 나왔고 y좌표 나왔는데 이를 또 집어넣어야 되겠지. 또 집어넣기 위한 방법은 또 집어넣을 때는 우리는 만약에 g만 적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적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적었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그러면 우리는 함수 그래프를 볼 때는 x좌표 y좌표 읽으면 됐어요? 다시 x좌표 들어가면 y좌표에게 뭐가 됩니까? x, y가 되고 다시 얘가 y가 되는 게 아니라 다시 뭐가 돼야 돼? 얘가 다시 x가 돼야 돼요. x가 되고 집어넣어서 y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좌표가 지금 x, y가 있고 얘는 x 다시, y 다시가 있겠지요. 근데 얘는 원래 y좌표인데요? 얘는 x좌표인데요? y좌표를 x좌표로 가지고 가야 돼요. 나온 y좌표를 x좌표로 가지고 가야 돼요. 얘가 y좌표가 얼마입니까? 3인데 얘를 다시 집어넣으려면 3을 어디로 갖고 와야 돼? x좌표로 가지고 와서 다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5가 집어넣으면 3이 나오고 다시 3을 집어넣으면 2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우 복잡한데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y좌표를 x좌표로 갖고 오는 방법이 뭐냐? y는 x를 그리는 겁니다. y는 x를 그려야 돼. 자, 그래프를 그릴 때 함수가 y는 x가 그냥 아무 내용도 없지만 y는 x가 그려졌다. 이거는 합성함수 아니면 역함수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합성함수 아니면 역함수 문제를 풀 때 y는 x를 그려놓고 하자고. 알겠죠? 합성함수와 역함수 문제를 풀 때 어쩐다고? y는 x를 그려놓고 하자고.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5를 집어넣었어요. 3이 나왔습니다. 이 점을 다시 어디로 갖고 와야 돼? x좌표로 갖고 와야 돼. x좌표로 갖고 오는 방법이 봐보세요. x좌표 갖고 오는 방법이 y는 x하고 똑같은 좌표가 있겠죠. x로 갖고 오는 거야. 3을 다시 집어넣어서 2가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5를 넣으면 3이 나오고 3을 넣으면 2가 나와서 5,2가 합성함수 좌표가 되는 거예요. x에다 5를 넣고 그러면 3이 나왔잖아요. 3을 집어넣으면 다시 이제 2가 나온 거잖아요. 합성함수는 5를 집어넣으면 2가 나왔어요. 5,2에다 점을 찍어야지 우리가 합성함수 좌표가 되는 겁니다. 합성함수는 이 문제는 지금 선생님 FF야. 얘도 지금 문제로 지금 F로 문제를 푼 겁니다. 알겠나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나요? 갖고 오는 방법 하나만 더 해볼게요. 3을 한번 넣어볼게요. 3 넣지 마. 2를 넣어볼게요. 2를 넣었더니 4가 나왔어요. 4를 x로 갖고 와야 되니까 4가 y하고 x가 똑같은 점은 여기에요. 그래서 2를 넣었더니 4가 나오고 x로 가져와서 다시 집어넣었더니 4가 나온 거예요. 알겠나요? 하나 더 해볼게요. 2를 넣었더니 5가 나온 거예요. 5를 어디로 갖고 와야 돼? x좌표로 갖고 와야 돼요. 갖고 와서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럼 3이 나왔어요. 2를 넣었더니 5가 나오고 5가 넣었더니 3이 나왔다. 그래서 1,3이 우리가 원하는 좌표가 되겠습니다. 합성함수 좌표예요. 중간 과정은 무시 합성은. 중간 과정 사라지는 거야. 하지만 하나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합성함수 구하는 방법. 2를 넣었더니 5가 나오고 5가 넣었더니 3을 나왔다. 사라지고 요것만 남는 겁니다. 1이 들어가서 3이 나왔다 이거예요. 합성함수는.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서 이런 그래프를 보면서 합성함수 점 찾는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숙제는 여기까지.